금융감독학이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금융감독원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금융감독학은 각종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전공인데요. 먼저 이런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작전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안 봐서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담이고요. 1956년 한국증권시장이 개장한 이래 금융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큰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금융범죄 역시 더욱더 교묘해지고 그 위험성 역시 커지게 되었는데요. 영화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금융범죄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이러한 금융범죄들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면 내년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금융범죄는 그 광범위함에 있으나 피해 규모면에 있으나 더욱더 주목받아야 할 사회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러한 금융범죄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금융범죄를 적발할 수 있는 스타일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범죄는 날이 갈수록 진흥화됨에 비해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은 충분히 양성되고 있지 않은 까닭입니다. 저희 금융감독학과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가를 배출하여 금융범죄에 대처하고 위험에 방지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그 효율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재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시장 전반에 대한 경제학 지식과 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범죄를 다루는 만큼 윤리의식과 책임감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요. 경제학적 지표를 이해하고 금융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학적 지식을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해결을 위해 저희 금융감독학이 제시하는 인재상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까요? 금융감독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경제학적 흐름과 법학적 흐름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법학과 경제학적 과목들을 이수하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먼저 경제학 과목으로는 경제학 입문과 통계학 입문을 배우게 되고 법학적 과목으로는 경제윤리를 통하여 학생들은 금융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가치들을 함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국제캠퍼스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H1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책임의식 역시培養할 수 있습니다.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법학과 경제학 지식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경제학적 과목으로서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통해 학생들은 국내외 경제적 흐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게 되고 수학과 접목 등 보다 심화된 형태의 수리통계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상품의 이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들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법학적 과목으로서는 금융범죄학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금융범죄학에서는 각종 금융범죄의 유형과 사례들에 대해 배우게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금융범죄 사례 분석 공모전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의 금융범죄에 대해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하여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3학년부터는 심화된 금융 관련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금융시장론을 통해 학생들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키우게 되고 금융시장 분석에 쓰이는 금융통계학을 배우게 됩니다. 법학적 과목으로서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금융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 규정과 시장규제학을 통해 학생들은 현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배우고 시장규제 및 감독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4학년에는 이때까지 배운 국내 금융시장에서 더 나아가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배우는 국제금융시장 분석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심리학에서 금융시장 심리학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보고 금융시장에 대한 예측력을 키우게 됩니다.
법학 과목으로서는 외환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을 통하여 금융투자 범죄와 외환범죄에 대응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이로써 경제학적, 법학적 지식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졸업생들이 활약하게 될 다양한 분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먼저 금융감독 및 금융범죄 수사를 위한 전문가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국내적 차원을 살펴보자면 금융기관감독기구, 금융정책총괄기구, 시장매매인의 감리기구, 그리고 시장참여자와 감독기구 간의 가교 역할로서의 업무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각각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로의 진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로서의 인력으로서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수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 금융범죄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국제적 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차원은 먼저 국제금융기구로의 진출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세계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인 국제회계감독기구,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자재은행감독위원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거래소연맹에도 한국거래소가 참여하여 매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금융에 대한 공통사항과 복합금융 이슈를 다루고 국제경제정책에 대한 공조와 교류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인력으로서의 역할도 꼽을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범죄는 국내 금융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보다 심각하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학과가 양성하게 될 전문 인력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춰 이런 국제정세에도 적합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법률적으로 특화된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융감독학과가 제시하는 법률적 지식체계는 졸업생들로 하여금 경제 정책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하여 경제 관련 법안 제정 및 입법 자문으로서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법률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 및 개정하는 일, 이것 또한 역시 이러한 자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로스쿨로 진학하여 금융 전문 변호사나 금융범죄 전문 부서의 가 등 금융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진출 역시 금융감독학과 졸업생이 걸을 수 있는 장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전문가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인간적 차원의 금융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 및 신용관리 교육 등을 전개하여 국민의 경제 금융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전에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비단 민간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업 내에서 금융안전교육 등과 같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 금융 관련 자문으로서의 역할인 준법 감시인으로서 법 준수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 인력은 기획재정부의 진출을 통해 외국한 거래 담당, 경제정책 방향 수립, 국가제어 배분 등을 위한 자문으로서의 업무 역시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처럼 금융감독학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한 학문입니다. 왼편에서 제시된 금융감독학과 역할을 규명한 기존의 경제학과에 비해 이러한 상황에 보다 최적화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중에서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금융감독기구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현실의 수요를 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금융감독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새로운 항목 분야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 금융감독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금융감독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몰라서 배우지 않아서 금융감독을 잘 못하는 것인지, 이런 금융감독학을 배우면 금융의 감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인지, 다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학문이 기존의 어떤 경제학을 단순 결합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 어떤 얘기죠. 일단 이 인터뷰를 먼저 보시면 현재 금융감독에 대한 학문은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없어서 경제학과나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개 이러한 일자리를 얻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학과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주로 교육받고 또 이러한 학과를 졸업할 시 금융감독 분야에서 매우 선호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인터뷰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러한 교육과정에다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좀 더 강조함으로써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최적화된 인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혹시 교수님 중에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 내용과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조사를 하고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짰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는 거는 그 교과 과정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폭넓게 할 수 있는데, 혹시 그 경제신문을 읽으시나요? 아니요. 안 읽으세요? 그 앞으로 금융에 관련된 그런 그 공부를 계속 하고 싶으면 경제신문 등을 통해서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런 그 시각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읽었다고 하니까 이 2부 질문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니까 좀 기억에 남는 금융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리먼 브라더스가 2009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후에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금융감독학과가 국내에서만 한정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국제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중에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알아도 될까요? 네, 그러면 수고해주신 일조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